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정보처리 실기 강사 권호석입니다. 자, 알고리즘 첫 번째 시간인데요. 알고리즘 정의, 그리고 알고리즘 개념, 이런 것들을 먼저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첫 번째 강의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알고리즘이란 것은 여러분들한테 참 생소한 과목입니다. 그죠? 그리고 이것은 암기 과목이 아니고요. 이해를 해야만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자, 더더욱 2016년 3회부터는 객관식에서 주관식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100% 여러분도 이해하지 못하면요, 절대로 암기해서 문제를 풀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시는 여러 가지 걱정들이 있을 거예요. 자, 그런 걱정들은 일단 버리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지는 막연한 두려움들, 그런 것들은 학습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자, 비전공을 했다고 해서, 컴맹이라고 해서 가지시는 그냥 막연한 걱정이라든지 두려움들은 버리십시오. 이런 것들은 필요가 없습니다. 자, 저를 선택을 했다라면은 끝까지 저만 믿고 따라가겠다라는 그런 자신감을 가지십시오. 자, 그 자신감에다가 제가 제시해드리는 합격 전략이 있습니다. 자, 이것이 합쳐진다라면은 여러분들 누구나 모두 합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알고리즘이라는 것은 논리적인 절차를 배우는 과목입니다. 자, 현재 그 인공지능 기술이 계속 이제 발전됨에 따라서 2040년도가 되면은 2명 중에 1명은 직업을 잃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50%는 직업이 없어지는 거예요. 자, 이런 시대에서 여러분들이 생존하기 위해서는 창의적인 사고와 논리적인 사고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알고리즘을 여러분들이 학습을 한다라면은 자격증을 떠나서 앞으로 직업 선택과 생존을 위해서 또 다른 기술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도 알고리즘이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고리즘 과목의 출제 범위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설명드리는 이제 알고리즘이라는 것이 시험에는 순서도로 출제가 됩니다. 자, 순서도나 뭐 알고리즘이나 같은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알고리즘이란 과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순서도인데, 순서도를 보통 알고리즘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 외에도 C 언어, 그리고 자바 언어가 출제가 되고요. 그리고 소프트웨어 관련된 이제 이론적인 내용이 또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배점이 다 합쳐서 한 25점 배점으로 해서 출제가 되는 거고요. 이제 순서도가 이제 비중이 높습니다. 순서도 비중이 높고 앞으로 많은 시간을 순서도를 공부하는데 투입을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 시간 목차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알고리즘의 정의와 순서도의 정의를 말씀을 드릴게요. 자, 알고리즘과 순서도는 조금 차이점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 실기 준비할 때는 같은 의미로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알고리즘이라고 해도 되고 순서도라고 해도 상관없어요. 자, 그리고 알고리즘의 이제 풀이 절차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중요한데요.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자, 알고리즘이 생소한 과목이고요. 그리고 문제가 기존에 우리가 풀이했던 그런 문제 형태가 아닙니다. 문제가 하나예요. 하나인데 이 문제를 이렇게 블랭크로 해서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출제가 되기 때문에 문제를 접했을 때 머릿속이 하얗게, 그러니까 지금까지 배웠던 내용이 싹 지워지는 그런 경험을 또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생소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럼 어떻게 하느냐? 일단 스타트를 어디서부터 해야 될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1번은 무엇을 하고, 2번은 어떻게 하고, 세 번째는 어떤 것을 하면 된다라는 이 틀을 만들어 드릴게요. 이 틀을 가지고 계시면요, 어떤 문제가 주어진다 하더라도 이 틀에 따라서 쭉 처리하다 보면은 지금까지 배웠던 내용들이 다 기억이 나실 겁니다. 그래서 그 풀이 절차를 제가 한번 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정사각형의 너비를 구하는 실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습을 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직접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 실습을 통해서 개념을 가지고 가시면 되는 거예요. 실습은 제가 하는 겁니다. 자, 실습하는 것이 시험에 출제되는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은 이 알고리즘이라는 이 과정은요, 우리가 소프트웨어 프로젝트를 개발하는 과정 중에 한 그 단계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소프트웨어를 한번 개발을 하면서 이 과정 중에 알고리즘은 이렇게 이용이 되는 거구나 라는 개념을 제가 잡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연습 문제 2개를 또 제시를 해 드릴게요. 직사각형의 너비를 구하는 문제, 그리고 두 수의 합을 구하는 문제 한번 같이 풀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알고리즘의 정의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알고리즘은요,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논리적인 절차를 뜻하는 겁니다.
자, 한번 예를 들어서 한번 보도록 하죠. 아침에 일어나서 출근할 때까지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어떤 문제라는 것은 사건, 사고를 뜻하는 것이 아니고요. 출근한다라는 것을 하나의 문제라고 보는 겁니다. 자, 그 과정을 보시면은 세수를 하고 식사를 하고 옷을 입고 차를 타는 그리고 출근하는 그런 순서가 되겠죠. 물론 개인에 따라서 좀 다르겠지만 이런 절차에 따라서 출근을 할 겁니다. 자, 이런 논리적인 절차를 알고리즘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알고리즘은요, 컴퓨터에 국한되어서 사용되는 그런 용어가 아니고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 모든 논리적인 절차들을 다 알고리즘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논리적인 절차라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순서를 바꾸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차를 탄다라는 부분과 세수한다는 부분을 만일 순서를 바꾼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아침에 일어나서 차를 타고 식사하고 옷을 입고 세수하고 출근한다. 이상하죠. 자, 그렇기 때문에 단순한 절차가 아니고요. 논리적인 절차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것을 알고리즘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알고리즘의 개념 이해를 하시겠죠? 자, 순서도는 또 뭐냐? 조금 다른데요. 자, 이것을 우리는 알고리즘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자, 그 알고리즘을 표준화된 기호로 표시하는 것을 순서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에 출제가 될 때는 알고리즘이 출제되는 것이 아니라 순서도가 사실 출제가 되는데 알고리즘이나 순서도나 뭐 같은 의미로 사용을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우리 필기 때 자, ERD라는 개체 관계도 혹시 기억나십니까? 여기 관계가 있고 그다음 개체가 있고요. 개체에 속해 있는 속성들. 자, 이렇게 기호로 표시를 했죠. 타원형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고 직사각형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고 마름모는 이 기호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정해져 있습니다. 자, 이런 기호로 표시하는 것을 순서도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만일 알고리즘만 여러분들이 이용을 하게 되면은 혼자 있을 때는 상관이 없어요. 혼자 있을 때는 이런 기호들이 필요 없죠. 자, 언어라는 것이 필요 없습니다. 혼자 살 때는. 하지만은 여러 사람들이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소프트웨어를 개발을 하려면은 이런 이제 기호가 있어야만 내 생각을 전달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순서도라는 것이 필요한 겁니다. 자, 그러면 실제 출제되는 방식을 한번 제가 설명드려 볼게요. 자, 어떻게 출제가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수를 한다, 일어난다, 와이셔츠를 입는다, 넥타이를 맨다, 운전한다, 식사한다, 회사에 도착한다 라는 이런 그 절차가 있는데요. 이 절차를 그냥 정리하기 전 그냥 이렇게 머릿속에 그릴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회사에 출근한다 라는 정도 일단 정리되기 전 상태를 지금 그림으로 표현한 거고요. 자, 이것을 논리적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일어난다, 그 다음 세수한다, 그 다음 식사, 그 다음 와이셔츠를 입고 넥타이 매고 운전하고 회사에 도착한다. 이런 순서, 논리적으로 정리된 순서가 분명히 있겠죠. 자, 이것을 순서도의 형식으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순서도는요, 제일 먼저 스타트라는 기호가 있어야 됩니다. 스타트. 이게 시작이죠. 자, 이제 시작합니다라는 신호를 주는 거예요. 그리고 절차대로 처리하고 마지막에는 스탑. 자, 끝 기호가 또 있어야 됩니다. 자, 이런 기호에 대해서는 뒤에 또 자세히 설명을 드릴 겁니다. 너무 신경 쓰지 마십시오.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자, 그럼 시험에는 어떻게 출제가 되냐면은 일어난다, 세수한다, 식사한다. 그리고 이렇게 블랭크가 있어요. 자, 그럼 이 순서 1번하고 2번을 채워야 되는데 어떻게 채울 거냐? 자, 1번에다가 와이셔츠를 입고 그리고 넥타이를 맨다라는 순서로 여러분들이 작성하는 것이 정답이 되겠죠. 근데 만일 반대로 와이셔츠를 입고 넥타이를 맨다는 것이 순서가 바뀐다. 가능하겠습니까? 넥타이를 매고 와이셔츠를 입을 수 있어요? 안 되죠. 자, 이것은 논리적인 절차가 아니란 얘기예요. 그러면 오답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논리적인 절차에 맞도록 이렇게 블랭크로 되어 있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채워야 되는 겁니다. 그게 시험 방식이에요. 자, 소프트웨어 개발 절차에서 시험에 나오는 것은 어떤 부분이 나오는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로그램, 소프트웨어를 개발한다. 그럼 첫 번째 프로그램 개발 의뢰가 들어올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뭐 전산실에 소속이 되어 있든지 개발 회사에 소속이 되어 있든지 소속되어 있는 이제 그 회사에 의뢰가 들어올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석차를 구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달라라는
어뢰가 먼저 있을 거고요. 자, 그러면 석차를 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분석 단계가 먼저 시작이 됩니다. 자, 분석하고 난 뒤에 순서도 알고리즘을 작성을 하고 그 다음 프로그램 코딩하고 그리고 테스트, 자, 제대로 작동이 되는지 확인하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자, 디버깅 테스트를 하고요. 자, 이상이 없다라면 이제 완성되는 그런 단계가 되겠습니다. 자, 시험에서는 순서도 알고리즘 출제가 되고요. 그 다음 프로그램 코딩도 시험에 출제가 됩니다. 자, 프로그램 코딩은 이제 C라든지 자, 자바라는 프로그래밍 언어가 출제가 됩니다. 자, 일단 우리는 순서도하고 알고리즘을 먼저 학습을 하고요. 그리고 뒤에 자바하고 C하고 따로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을 같이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상당히 혼란스럽습니다. 자, 초보자 입장에서는 이해하기가 좀 힘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알고리즘 먼저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 프로그램 코딩은 다음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지만은 우리가 알고리즘 과정에서 C나 자바를 이용하지는 않고요. C나 자바가 좀 문법이 좀 복잡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주얼 베이직이라는 프로그램 이용을 해서 알고리즘을 한번 검증을 하고 디버깅하는 과정들도 한번 여러분들한테 한번 보여드릴 겁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소프트웨어 개발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내가 선택한 답이 맞는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요령, 방법들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알고리즘 문제 해결